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나페를 하루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 시장을 본다면 자, 우리 두려움보다 훨씬 나은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수 관련 이제 대형주라고 하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 영향력이 적은 이제 중소형주,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새롭게 이제 ST팜을 비롯해서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휴비츠라든가 이제 그 JVM, 셀바스 AI가 있는데 그 외에 또 한 종목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가 되겠고 아래 같은 경우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 증시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주가는 이제 워낙 강세 속에서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제 확률을 따진다면 이제 뭐 거의 90% 혹은 95% 이상은 워낙 강세 속에서 오르고 반대로 이제 그 워낙 약세 속에서 환율 인상 속에서 주가가 이제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동안은 이제 그 2020년 이후 현재까지는 거의 이제 그런 방향대로 움직였어요. 워낙 약세 속에서 특히 이제 지난 그 1월 이후서부터 주가가 이제 많이 폭락을 했죠. 워낙 약세와 함께 주가 역시도 이제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로 따지면 이제 2100포인트서부터 이제 나름 이제 바닥을 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짜고 이제 상승 전환되고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달러당 1444원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원화는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빠지는데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달러당 1266원 정도 그때 전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2%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3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한 50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항상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 기존의 우리 그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의 가장 상위 구조가 외환시장이었어요. 외환시장에 의해서 이제 그 자본시장이 결정이 된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할 정도로 외환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채권 시장이고 세 번째가 주식시장, 원자재, 뭐 부동산 이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인다. 즉 이제 환율이 그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화가 강세를 보인데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요, 과연 어떤 쪽이 움직일까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즉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제 맞추는 경우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환율은 이제 유지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하부 구조인 주식시장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과 외환시장과 같이 맞춰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당연히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100%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역사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환율을 따라간다는 게 환율이 외환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이 이제 외환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그 5월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그 1,200원대 후반 정도가 됐습니다. 1,300이 좀 안 돼, 1,300원 좀 안 됐죠. 1,280원에서 90원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포인트 후반 정도가 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코스피가 특히 이제 나스닥 시장하고 이제 많이 이제 동조화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에서 시장이 안정을 찬다면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을 감안했을 때 지금 1,260원, 70원 정도로 감안했을 때 시장에 코스피로 따진다면 기본적으로 2,600포인트 정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최근 시장이 상당 부분 열악하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다린다면 뭐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신호들이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요 증시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보시게 되면 뭐 유럽 증시 보면 뭐 기본적으로 독일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증시가 되어 있고 또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은 좀 별개로 놀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일본 증시하고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본 증시가 별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증시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나스닥 시장하고 굉장히 민감한데 나스닥이 그렇죠. 나스닥이 하여튼 그 내일도 빠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나스닥 시장이 이제 그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준다면 우리 증시가 외환 시장과 같이 수렴해 가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뭐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중소형주 강세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은 이제 중소형주 강세다. 어차피 워낙 그 대내적인 어떤 그 뭐 그런 어떤 그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좀 불확실한 요인도 있지만 대외적인 그런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이제 감안했을 때 지수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소형주들은 지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어요. 펀더멘탈을 깨고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 안 좋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한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 중심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굉장히 어떤 그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떤 그 가파른 그런 시세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오히려 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금투세죠. 금융투자 뭐 양도세. 금융투자 금융투자 관련 세금이 2년간 유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이후에는 다시 이제 금투세가 이제 적용이 되죠. 즉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을 예전에 한번 이제 매매를 해봤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기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20%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2년간 이제 유예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손 세력이라 하더라도 2년 동안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간이다. 연초에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배당 나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연초서부터 연말 전까지만 주식을 팔면 양도세 해당이 안 되는 거죠. 2년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 세력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그 개인의 어떤 지배력이 높은 시장입니다. 특히 대형주는 아무리 큰 손 세력이라도 대형주는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심에 2년 동안엔 굉장한 어떤 그 수익률 장세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에요. 무조건 못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그 큰 자금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 상승 환경이 어떤 그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자, 하여튼 그 세 번째도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큰 손 세력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을 찾아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치 대비 형편없이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 굉장히 좋겠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였는데 앞으로 이제 흑자 전환될 만한 그런 턴어라운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테마라든가 어떤 그 자극적이고 투기적인 테마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 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된 거, 거기다 성장성을 감안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은 뭐 계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종목 쪽은 우리가 큰 손 세력군들의 절대적인 어떤 타깃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그런 차원으로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납회가 뭐 이틀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언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좀 부담감은 좀 있어요. 부담감은 무슨 부담감이냐면 그 중소형주들은 이제 거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제가 조금만 얘기하더라도 사실 주가가 급등락이 워낙 크죠.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시면서 공략하면, 그러니까 한 종목보다는 한 세 종목 정도를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회원부집 지금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프로모션 만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12월 30일인데 12월 30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프로모션이 오늘 하고 내일일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먼저 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1년에 300만 원이고 6개월에 이제 110만 원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소액 투자자분들 문의가 많이고, 소액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혼자 해도 충분하다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중소형주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좀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최소한 뭐 50%에서 100% 이상 가는 만한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가 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가입과 동시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하고 이제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그 납득할 만하게, 이런 게 진짜로 좋은 포트폴리오구나 납득할 만하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해 드립니다. 자, 이제 그 ST팜에 대해서, ST팜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ST팜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추천했을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추천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ST팜은 우리가 예전에 사실 2000 뭐 한 3년, 4년, 5년경에 세일티론을 당시에 이제 그 3만 원, 4만 원대에서 저희 회사 핵심 주력주였습니다. 뭐 모든 가입한 모든 회원은 사실 뭐 셀티론을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셀티론을 통해서 굉장한 수익이 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 바이오 테마를 보게 되면 셀티론에 가장 근접한 기업들이, 저는 이제 ST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이 모더나죠. 모더나가 이제 그 mRNA 기반 그 항암제 임상에서 최근에 좋은 어떤 그 결과 나왔는데, 어제 이제 모더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7% 이상 빠지면서 오늘 조정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조정을 통해서 좀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ST팜의 상승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ST팜이 원래는 이제 원료 의약품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 중국의 어떤 그 감기약 테마가 큰 어떤 그 테마를 형성하면서 관련 제약주들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죠. 이제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다 그러죠. 감기약 품귀 현상과 함께 이제 원료 의약품 생산업체들이 주가가 좀 도약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죠.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 되겠는데, 그거는 좀 약간 투기적인 어떤 그 이슈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올리고라고 그러죠. 이제 화면 보시면 올리고 CDMO라고 그러는데, 올리고 핵산 치료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매출의 또 주가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인데, 올리고 핵산 치료제는 이제 거의 뭐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예전에 한번 증설을 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ST팜을 소개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그 증설을 하는데, 증설 비용을 이제 그 우리가 그 무슨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주처라고 하죠. 발주 바이오 기업에서 상당부 출자를 했다는 거죠. 지원했다는 거죠. 공급자 우위 시장이니까 이제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 핵산 치료제가 이제 매출의 중심이 되는데, 세 번째 논리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모더나 이슈처럼 mRNA 이제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지금 그 바이오 시장에서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 모더나에 있던 mRNA 기반 항암제가 임상 이상에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서 최근에 관련주들이 좀 오른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mRNA 시장이 크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mRNA 같은 경우는 일단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죠.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고, 또 결과물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이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논리, 그 원료 의약품 시장, 두 번째는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 지배력, 세 번째는 mRNA 이제 플랫폼이죠.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도 플랫폼 기술입니다. 플랫폼 기술이고, mRNA도 이제 플랫폼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도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주가도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 아래 내용 보시면, 이제 제목은 이제 올리고 CDMO라는 게 이제 CMO는 이제 위탁 생산인데, CDMO는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CMO 대비해서 CDMO가
당연히 이제 훨씬 더 마진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으로 mRNA 시장의 어떤 그 성장성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아래 한번 읽어볼까요? 공장 증설 및 수주 증가로 올리고 CDMO 사업 확장 지속. 2022년에 이제 1공장을 증설할 때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발주 바이오 회사에서 그 회사는 이제 그 대입이라고 하더라고. 얘기가 잘 안 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증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이제 발주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만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공장으로 2026년도 이제 2공장 증설 완료 예정인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에서 1위 혹은 2위, 그 지금 글로벌 탑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022년서부터 올해서부터 이제 상업용 올리고 제재 수주 시작했고요. 증설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독과점적 지위로 높은 이익률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24년부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예전에 이제 한 7, 8년 전에 사실 주가가 영업이익률이 한 700억 정도에 육박했었는데 그때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하고 전략적 제휴관계인데 이게 이제 그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이제 안정적인 매출 속에서 그 영업이익 적자로 이제 그 전환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은 뭐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독과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플랫폼 기술과 CDMO 생산 노하우로 mRNA 시장 경쟁에 우위에 있다. 고성장은 mRNA 시장의 자체 기술 플랫폼과 생산 경쟁력을 동시에 보유하며 진입 가능할 것이 핵심이고 mRNA 개발의 주요 기술은 5 캐핑 기술. 캐핑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캡이라는 게 이제 모자죠. 덮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mRNA 분자가 굉장히 불안정하대요. 그러니까 캐핑을 쓰면 되는 거죠. 그 LN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물 전달체라고 보시면 돼요. 약물 전달체 이제 플랫폼 기술 보유로 기술 수출 그리고 CDMO 고객 유인이 가능하면 자체 신약 개발도 진행 중이다. 자체 신약 개발도 진행 중인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기대하기가 조금 이르죠. 자,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이제 190억 적자에서 2021년도에 60억 흑자 전환.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200억에다가 내년도 예상 영업이 300억. 그리고 이제 2024년 이제 430억인데 2023년도 이후로 이제 봐야 돼. 2023년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했는데 내년도는 또 내년도 이후 가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급등주를 보게 되면요. 적자 지속에서 흑자 전환되면서 이익폭이 증가할 때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최소한 30%에서 50% 정도 3년 이상 지속할 때 주가가 3년 오릅니다. 3년 오르고 많이 오를 땐 주가가 10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이클도 우리가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봤습니다. 최고점이 역사 최고점이 15만 원대였어요. 15만 원대인데 15만 원에서 이제 7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어제 그제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가 나온 게 뭐냐면 23일입니다. 23일. 860억 규모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전체 매출 대비 굉장히 큰 규모인데 806억 대규모 공급 계약이 연초에서 연말로 넘겨졌어요. 공급 계약이 1년 연장이 된 거죠.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4% 5%대 빠졌다가 보합권으로 돌릴 거죠. 이건 힘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오늘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모더나 주가가 지금 이제 모더나 이슈로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는데 모더나가 7% 이상 급락하면서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 2시 53분 현재 지금 2,500원 빠지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 87,000원 정도, 87,000원 미만 정도라면 우리가 좀 물리더라도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추천했던 이제 세 종목에다가 이제 바이오톡스텍 마지막 이제 한 종목 더 추가하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내년 초 정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자, 바이오톡스텍은 예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뭐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좀 그 재미를 봤던 종목이고 지금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제 오해 살 것 같아요. 그런 예전에 보니까 개별주할 때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니들이 팔아먹으려고 추천한 거 아니냐? 그거 여러분들 굉장히 그 죄질이 무겁습니다. 그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휴비츠, 는 이제 그 안과 혹은 이제 그 안경 점용 실용용 검안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자, 지금 이제 요거 좀 아쉬운 게 제가 11,000원대에서 추천했는데 12,000원, 11,000 한 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만원대 중반까지 빠진 것 같은데 워낙 펀더멘털이 충분하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 물려버리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정받을 때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JVM 여러분 잘 아시죠? JVM도 이제 자동 조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죠. 거의 뭐 국내에서는 독점이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특히 독립국가 연합 또 미국 쪽에 진출하는데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최근에 이제 그 로컬 약국들 있죠. 소형 약국들이 물을 많이 난대요. 그래서 대형화되고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이제 그쪽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거래가 크게 터지고 제가 거래가 터질 때도 매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가치주들 실적이 좋은 것들은 끌고 나가는 게 좋다 그러는데 다시 예전 고점을 거의 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셀바스 AI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어떤 최초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국산 1호 그 인공지능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워낙 다진 상태에서 도약하기 때문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 초반에 다시 재미있어한다. 지난번에 7,000원대 돌파하고 거래가 너무 터지기 때문에 전량 딱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매도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동시호가 때 오늘 추천하겠다고 9시 30분에 뭐 마이너스 그 보합권 유지했을 때도 이제 저희가 재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셀바스 A도 바닥권 이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셀바스 A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톡스텍은 제가 이제 연초에 1월달 그 초에 바이오톡스텍에서 오늘 뭐 지금 방송하는 과정에서 2시 5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2.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하여튼 그 바이오톡스텍도 계속해서 관심을 봐야 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아리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그 출자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경구용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죠. 그 삼상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잘 되면은 뭐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시세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또 포트폴리오 구성 시 유의사항 자기 재산에 맞는 종목수 선정이 중요하고 좀 그 프로들은 이제 세 종목 정도고 이제 아마추어는 한 초보분들은 5종목이 중요하고 5종목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목별 상관계수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A은행을 갖고 있는데 B은행, C은행을 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하이닉스를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그 보유 종목을 이제 보다 보면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다 보면은 상관계수가 밀집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이닉스를 가든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삼성 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타 이제 그 가치의 김밥 PB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BR이 낮은 게 중요하죠. 바닥권 투자, 바닥권에 특히 이제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종목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이제 건승하시 바라고 하여튼 그 저희 프로모션이 이제 29일, 30일이면 마감할 것 같습니다. 30일 날 전화 오신 분들 전화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입금하시고 보유 종목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 29일까지는 이제 그 제가 보유 종목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